나만의 길 빛나는 결과. 재현은 32세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항상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기본이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팀장은 기존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재현은 직감적으로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동료들은 왜 굳이 그렇게 해? 라며 의아해했고 일부는 반발했다. 재현은 혼자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나갔다. 마침내 재현이 개발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팀장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반응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동안 재현의 끈기와 창의적인 접근을 인정하며 박수를 보냈다. 재현은 깨달았다. 조직의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창의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동료들과 상사에게 신뢰를 얻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다. 다시 뛰는 중년. 민수는 48세,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 해온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가슴 뛰게 만들던 그림과 디자인에 대한 꿈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은퇴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에 민수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아내는 이어서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해.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응원했다. 그 말에 민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기술에 부딪혔고 실패도 많았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중년에 무슨 도전이냐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몇 달 후 민수의 작품이 작은 전시회에 초대되었다. 낯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느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도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속 설렘과 기쁨을 느꼈다. 민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도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한 언제든 새로운 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매일 붓을 들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시 만난 가족. 영수는 27세, 누나 수진이 결혼하며 집을 떠난 이후로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다. 젊은 시절 사소한 다툼과 오해 때문에 형제 사이가 멀어졌고 서로의 삶에 점점 소식만 전하는 사이가 되었다. 수진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수는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했다. 세월이 흐른 후 부모님이 계시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차츰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번졌다. 수지는 결혼과 육아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영수는 자신이 겪은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도전들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과거의 사소한 오해와 다툼은 점점 의미를 잃고 대신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이해가 마음을 채웠다. 영수는 누나를 보며 어린 시절 집에서 함께 놀던 기억과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렸고 수지는 동생이 변함없이 듬직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세월의 틈과 결혼으로 멀어진 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영수와 수지는 깨달았다. 가족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래된 그리움은 새로운 행복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다시 일어서는 힘. 40대 남성 상현은 몇 달 전 직장을 잃고
집안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무거웠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아내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상현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요. 아이들까지 둘러앉아 아빠 힘내요. 우리 아빠니까 믿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현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상현은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포기하면 가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기력함을 서서히 떨쳐내며 상현은 다시금 손을 잡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그는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가족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상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가족의 따뜻한 손길과 믿음은 상현을 일으켰고 그는 다시 삶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일어설 용기. 40대 남성 재호는 직장에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나이 탓과 경쟁 속에서 자신이 이룬 것이 없다는 자책에 빠져 있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며 삶의 의욕조차 사라졌다. 그날도 그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30대 여자친구 수아가 다가왔다. 재호야, 괜찮아.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 수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자신이 한심해.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난 재호를 믿어.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내 자신을 부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며칠 후 재호의 가족까지 나서서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재호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소중해. 실패했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너를 믿고 있다는 걸 기억해. 재호는 가족과 수아의 눈빛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격려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다시 믿으며 작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었다. 다시 피어날 아들을 위해 늦은 밤 형민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세 번째 사업 실패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빚만 남았다.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버지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잠은 좀 자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도 망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형민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에 든 컵을 내려놓았다. 나도 내 나이 때 3번은 실패했어.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지나보니 그 실패들이 다 밑거름이더라. 그 순간 부엌에서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형민아, 실패했다고 해서 너 자신이 무너진 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아직도 내 안에 있어. 어머니는 형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형민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오직 조용한 숨결과 따뜻한 온기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새벽 형민은 아버지가 건넨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실패와 다시 일어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만 멈추지 말아라. 형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번엔 부모님의 믿음을 힘으로 삼아. 새 생명의 계절. 30대 부부 준호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연아,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호의 조심스러운 말에 지연은 손을 떨며 결과지를 받아들였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기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곧이어 준호의 부모님과 지연의 부모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와, 정말 축하한다. 손주가 생기다니 믿기지 않네. 거실은 갑작스러운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들은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건넸다.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기쁨만큼이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준호야, 나 몸이 약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준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지연. 우리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어. 나랑 우리 가족이 있잖아.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축하의 말들이 오갔다. 지연은 부모님의 다정한 눈빛과 남편의 든든한 미소 속에서 안심하며 마음을 놓았다. 삶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며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가올 새로운 계절과 가족의 시작을 조용히 기대하며 잠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생명의 기적이 함께 자리 잡았다. 서로 다른 30년 같은 마음으로. 정우와 지은은 각자의 길을 걸어온 30년 동안 쌓아온 습관과 가치관이 달랐다. 결혼 초반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이 익숙했고, 지은은 자유롭게 시간을 쓰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첫 주말 정우는 지은이 늦잠을 자고 집안일을 미루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고, 지은은 정우가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말투에 마음이 상했다. 작은 다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은은 정우가 어릴 적부터 책임감 강하게 살아온 이야기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경험을 들었다. 정우 역시 지은이 자유롭고 감성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이어온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열렸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선택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가 시작되자 서로의 행동과 말투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여유와 감성을 존중하며 작은 변화로 맞춰주었고, 지은은 정우의 계획적이고 신중한 면을 존중하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바라보는 순간에도 30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노력과 관심 속에서 다툼은 점점 사라지고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집안에 자리 잡았다. 정우와 지은은 깨달았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30년의 차이를 넘어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서로를 믿는 마음. 20대 남성 태영과 40대 여성 미영은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주변의 걱정, 그리고 태연의 직장 문제로 둘 사이에는 점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관계가 맞는 건지 가끔 혼란스러워.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아, 우리 서로 믿잖아. 외부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미영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태연은 회사에서 큰 실패를 겪고 자신감을 잃었다.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던 그를 미영은 조용히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실패는 성장의 일부야. 내가 옆에 있을게. 미영의 손길과 목소리는 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다시 힘을 얻었다. 이후 둘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사회적 시선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태영과 미영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견딜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행복과 사랑을 선택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신혼부부 지훈과 수연은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을 벌였다. 집안일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서로의 말투와 행동이 날카롭게 느껴졌던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화가 먼저 앞섰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민석과 혜진 선배 부부는 이 신혼부부를 알고 있었다. 민석은 지훈과 같은 회사 출신이었고 혜진은 수연의 친구와 대학 동문이었다. 어느 날 다툼 소식을 들은 민석과 혜진은 저녁 시간 신혼집을 방문했다. 지훈아, 수연아, 신혼에는 누구나 다툼이 있어. 하지만 그럴 때 서로 마음을 닫으면 안 돼. 민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손을 꼬았다. 혜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너도 지훈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다툼도 금세 풀릴 거야. 선배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다툼과 화해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말없이 맞잡은 손 하나가, 때로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야기했다. 지훈과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30분 후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무 마음을 앞세웠던 것 같아. 수연도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지훈. 앞으로 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게. 민석과 혜진은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30대 신혼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작은 손길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다. 선배 부부의 격려와 도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스며든 따뜻한 위로였다. 아들의 길을 믿으며 중년의 부부 현수와 미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도 면접 떨어졌어. 28 아들 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동안 몇 달째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현수는 아들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지훈아,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란다. 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찾는 게 먼저야. 직업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다. 지훈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부모님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과 믿음을 전하고 있었다. 현수는 멀리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내 나이 때도 많이 헤맸단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길을 찾았어. 너도 곧 너만의 길을 찾게 될 거야. 미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당장은 힘들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고 도전하면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올 거야.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지우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게요. 현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시기였지만 가족의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며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지우는 부모님이 전한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의 밤 산책. 지연은 합격자 발표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합격. 그 단어가 화면 위에 떠 있는 동안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동안 밤을 새워 공부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방 안은 적막했다. 식탁 위엔 미처 손대지 못한 밥그릇이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외투를 챙겼다. 잠깐 걷자. 지연은 아무 말도 없이 따라 나섰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온기가 돌았다. 아버지는 길가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빠도 예전에 대학 떨어졌었단다.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진짜요? 그래.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상은 널 시험하려고 넘어진 게 아니라 조금 쉬라고 멈춰 세운 거야. 지연아, 인생은 성적표보다 훨씬 길다.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걷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옆에서 길게 드리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작게 웃었다.
아빠, 나 다시 해볼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아빠는 늘 내 뒤에서 같이 걸을 거야. 아버지의 커피 한 잔. 30대 중반의 민수는 요즘 회사 생활이 버거웠다. 성과 압박, 경쟁, 불안정한 자리. 퇴근 후 텅 빈 방에 들어오면 괜히 한숨만 나왔다. 그날도 그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괜히 잔소리 듣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뒤집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낡은 점퍼 차림으로 들어왔다.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들렀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는 손길, 세탁기를 돌리는 모습이 그게 핑계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진한 향이 좁은 방을 채우자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요즘 힘들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다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고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도 내 나이 때 그랬다. 회사가 힘들어 그만두고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었지. 근데 그때 커피 한 잔 사주던 내 엄마가 그러더라.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당신은 여전히 우리 아빠니까. 그 말 듣고 다시 일어섰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그 손이 커피잔을 감싸 쥔 모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수야, 지금 너도 그럴 때야. 조금 멈춰도 괜찮다. 하지만 절대 내 자신을 버리진 마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날 민수는 오랜만에 웃었다. 아버지의 커피 한 잔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깊고 따뜻하게 마음을 데웠다.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며 정우는 52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중년 남성이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은 각자의 결혼과 삶을 시작하며 집을 떠났다. 어느 날 정우는 홀로 거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과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조용한 집안은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적막함이 느껴졌다. 민수와 지은은 부모님 집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다 컸잖아요. 아버지도 행복하셔야죠. 혹시 다시 사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황한 정우는 오래 고민했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음이 풀렸다. 그 후 정우는 새로운 만남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성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다. 민수와 지은은 아버지의 변화와 미소를 보며 안도했고 그의 행복을 함께 기뻐했다. 정우는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임을.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진정한 행복이었다. 비록 홀로 남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삶과 사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며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오랜 친구, 새로운 동행. 태호와 경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50년 지기 친구였다. 결혼과 자식들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혼자가 된 시기를 맞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고 태호와 경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어느 날 태호는 경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 경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동행은 가족만큼이나 든든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정원과 아늑한 거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와 대화 속에서 하루하루가 따뜻하게 흘러갔다. 서로의 취미와 습관을 존중하며 웃음과 추억이 가득한 일상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 태호 가족과 경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거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호와 경수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니 이 또한 가족이구나.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기쁘게 바라보며
서로 다른 가족이 하나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날 두 친구는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50년의 우정이 만든 새로운 동행 속에서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은 함께 웃고 나누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오랜 친구의 힘. 중년이 된 성민은 퇴근길 골목에서 우연히 대학 시절 친구 준호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한 웃음과 함께 손을 잡았다. 정말 오랜만이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몇 년 만이지? 성민도 미소를 지었다. 대학 시절 서로의 고민과 실패, 사랑과 배신까지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기억이 스쳐갔다. 직장과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중년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 시절 함께했던 웃음과 눈물이 떠올랐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다. 성민은 직장 문제와 가족 걱정, 준호는 건강과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로는 농담을 섞어 웃음 짓는 순간 오래 묵은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성민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 준호가 답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시 힘이 되는 존재임을 확인했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 큰 기둥이 되어 앞으로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손이 되어. 퇴근길 교통사고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늘 건강하던 50대 중반의 아버지가 다리를 크게 다쳐 더 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가족 모두 가슴이 미어졌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다. 큰아들 준호는 회사 퇴근 후 아버지의 물리치료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요. 이젠 제가 아버지의 발이 될게요. 옆에서 중학생 딸 수진이도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였다. 아빠, 저 내년에 아빠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꼭 걸어요. 어머니는 가족의 식탁에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올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제 내가 너희 짐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느라 쉬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매일 저녁 함께 걷는 연습을 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당에 섰다. 수진이의 환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빠가 걷는다. 아빠가 걷는다. 그 웃음 속에서 아버지는 비로소 알았다. 이제 자신은 약해진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는 길 위에 가장 따뜻한 중심이라는 것을. 첫사랑의 계절. 퇴근 후에 거실엔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렀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18살 지민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40대 중반의 어머니 수영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같은 반인데 공부도 잘하고 나한테 되게 잘해줘. 근데 말하면 웃을까봐. 아직 고백은 못했어. 그 말을 들은 수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의 첫사랑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치던 남학생.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눴지만 그 눈빛 하나로 하루가 설레던 시절. 졸업과 함께 연락이 끊겼던 그 아이의 미소가 딸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어. 수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때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세상이 다 예뻐 보였지. 근데 그 마음은 꼭 말해봐야 해. 그래야 후회가 안 남거든. 지민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고백했어? 응, 용기 내서 했는데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전학 갔어. 그래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단다. 잠시 후
지민은 엄마 품에 기대며 속삭였다. 엄마, 나도 용기 내볼게. 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혹시 마음이 아플 때도 엄마는 내 편이야. 창밖으로 봄비가 살짝 내렸다. 수영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전 자신이 사랑을 처음 알았던 그 계절을 떠올렸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랑을 배우는 순간의 떨림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살아있었다. 함께 걷는 길. 조용한 마을 언덕 아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노부부가 있었다. 70대의 순자 할머니와 만수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을 맞잡고 아침 햇살 속에서 씨앗을 뿌렸다. 허리가 굽었지만 서로의 걸음에 맞춰 걷는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 언덕 위에는 40대 부부 지훈과 혜진이 살았다. 도시 생활에 지쳐 귀촌한 지 1년, 익숙지 않은 시골 일에 실수도 많았다. 처음엔 밭을 일구다 삽이 부러지기도 했고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달려와 말했다. 도시 손은 여리다,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두 집은 매일 얼굴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트럭에 지훈을 태워 장에 데려가 물건 고르는 법을 가르쳤고 혜진은 할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네 사람은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일을 못하게 됐다.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은 새벽부터 밭으로 달려갔다. 오늘은 제가 일할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이 묵묵히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뒤 날씨가 맑아진 주말 저녁. 네 사람은 함께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냄새, 고소한 들기름 향기, 그리고 웃음소리.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닮아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희망의 손길. 결혼 6년 만에 지훈과 수아에게 찾아온 임신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다. 병원에서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평생 기다린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자신들을 향한 듯 느껴졌다.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유산 소식이 전해졌다. 수아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지훈 또한 아내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자책에 몸을 떨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수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아니야, 사랑아.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꼭 안았다. 그때 수아의 부모님이 집을 찾아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수아야, 혼자가 아니야.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널 믿고 있어.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는 수아와 지훈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품기로 했다. 비록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의 온기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